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 이메일에 두 번째로 답장하지 않으면 해고로 끝날 것이라고 밝혀? 그리고 트럼프 관세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 동남아시아로 이동 중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머스크의 최신 지시와 이에 대한 연방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업무 보고 이메일에 반드시 답장하라고 요구했으며 두 번째 기회에도 답이 없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머스크의 강경한 이메일 정책. 지난주 성과를 보고하라. 머스크는 최근 연방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주 동안 수행한 5가지 업무를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에 답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지만 머스크는 두 번째 답장도 없으면 해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메일 마감 시간은 월요일 오후 11시 59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둘째, 연방정부 답장 안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미국 인사관리국 OPM은 머스크의 이메일 정책과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OPM은 기관장들에게 직원들이 이메일에 답장할 의무가 없으며 답변하지 않아도 사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FBI와 국토안보부 DHS 등 주요 연방기관들도 즉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DHS는 25만 명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에 답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냈고 FBI도 모든 대응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머스크의 지시가 연방정부 내부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 머스크 지지 발언. 흥미로운 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의 이메일 정책을 옹호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며 머스크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간단한 질문이다. 답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머스크와 트럼프가 비슷한 경영 및 행정 스타일을 공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이메일 정책을 둘러싼 논란. 머스크의 입장 성과 중심의 업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메일 답변을 요구? 연방정부의 입장 직원들은 이메일에 답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사임으로 간주할 수 없음? 트럼프의 입장 머스크의 접근법을 지지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낼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 이처럼 머스크의 강경한 이메일 정책은 일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다른 한편에서는 과도한 감시 문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의 이메일 지침과 이에 대한 연방정부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머스크의 정책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나치게 강압적인 방식일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동남아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중국 기업들 긴장. 이번 달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제조업체들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AGILIAN, 테크놀로지 같은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등의 국가로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GILIAN의 부사장 르노 안조라는 이번 조치는 생산 이전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제조업체들은 생산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동남아시아로 확산. 차이나 플러스 원 차이너의 전략은 중국에만 의존하는 대신 다른 국가에도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생산 이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 대만, 캄보디아까지도 고려. 실제로 중국의 동남아시아 투자 규모는 2018년 45억 달러에서 2023년 91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로 생산을 타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의 정책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장기적 대응 전략이기도 합니다. 셋째,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영향. 하지만 이러한 생산 이전이 단순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공장 이전의 어려움. 새로운 시설을 짓고 근로자를 교육하며 지역 규정을 준수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중국의 강력한 공급망 인프라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부품 조달은 여전히 중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큼.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 가능성.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도입, 원가 절감 등을 고려하지만 한계가 있음.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 부과 가능. 트럼프는 단순한 10% 관세에 그치지 않고 최소 60% 이상의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관세 정책 중국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도 추가 관세 검토,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 제조업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과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